지난 주말 정말 오랜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당 안팎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식물 대표와의 회담이었다 보니 예상대로 결과물 자체는 부실했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공의 급 차이를 확실히 보여준 이번 회담부터 모 기자의 집중 취재에 포착된 김건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까지 조만간 기올백 사건보다 큰 파도가 덮치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란 사실 무조건 상대를 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더라도 대화는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거의 대화 자체가 막혀버리다 보니 이번 대표회담이 무산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합의안은 너무나 빈약했는데요. 그 원인을 파고들어보자면 사실상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한 당대표이자 당내에서도 입지가 너무나도 흔들리는 당대표 한동훈이다 보니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작부터 할 수 있는 게 없는 보여주기식 회담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실권을 가지고 의제를 던져도 상대방이 받을 역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와닿는 성과는 냉정하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이 계속 장담해왔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조건 다 받는다고 모두 발언해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리고 추석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것도 얘기가 없었죠. 이번 회담에서 딱 하나 명확해진 것은 양당 대표의 위상과 힘의 차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나 최상병 특검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크게 더 나아가서 양보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의료대란 문제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습니다. 특히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의 제3자 추천 특검안을 포함해서 추가로 된 안도 모두 받겠다며 통큰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동훈은 당대표지만 재량이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하고 여전히 앵무새 마냥 할 수 있는 말, 그저 법원의 판결만 믿고 있는 검사키를 못 버린 무력한 여당 대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점은 빈약한 결과물에 상관없이 그간 윤석열한테 버림받고 당내 친윤들한테도 치이면서 제대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한동훈이다 보니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38분 독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회담 이후 한동훈은 당원들에게 소회를 밝힌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여야 회담을 통해서 국힘에서 아무도 안 살려준 한동훈의 길을 이재명 대표가 살려주는 형국이라는 평까지 나올 정도죠. 한동훈의 첫 저녁 만찬 때도 대통령의 독대는 없었죠. 이렇게 아무도 한동훈을 당대표로 대우해주지 않다 보니 이번 회담에서 거대 야당 대표와 독대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나서 당원들한테 문자까지 보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이 시키면 시킨 대로 따르던 김기현 전 대표보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식 마인드, 내가 대통령이고 나는 너희들 인정 못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아니면 검찰 수사 각오해 와는 너무도 다르게 이재명 대표는 힘없는 당대표지만 그래도 대화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 화면에서 보니 더욱 도드라졌던 양당 대표의 실력 차이에 사실상 정치 선배로서 내공이 없는 한동훈에게 이재명 대표가 한 수 가르침을 준 느낌마저 드는데요. 당대표를 뽑아놓고 무시하는 국힘당 수준도 문제가 많지만 실력이나 내공이 부족한 점은 한동훈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화수분 같은 김건희는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명품백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난 지금 김건희를 밀착 취재하던 기자가 포착한 더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문제적 여자 김건희의 특이한 성향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 화제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냐 김건희가 대통령이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특징적인 김건희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2012년부터 윤석열을 위험한 검사라 지적했던 기자가 한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의 지배성과 주도성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밝혔는데요. 그는 김건희가 단순한 보통의 여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2019년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비공개 좌담회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가 된 배우자와 함께 꽃다발을 받고 간단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직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날은 유독 김건희가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말들 중 하나가 대통령님 뒤를 돌아보세요 였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액자 사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점핑하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사진은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던 점핑 위드 러브 전시회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가서 주최 측의 요구에 따라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그냥 전달만 했다면 이상할 것이 없었겠지만 김건희가 그 사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점핑을 할 때 정면을 보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을 보고 점핑을 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며 점핑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당시 점핑 위드 러브 전시회는 전 세계를 순회하던 기획 전시회인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똑같이 하늘을 보고 점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두고 김건희가 스스럼없이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갑작스런 김건희의 대통령 품평에 참석했던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너무나 당혹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이때 윤석열은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권력 서열이 높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이런 지배성이 강화되면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김건희가 대통령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모든 상황들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되죠. 이런 김건희의 지배적, 주도적 성향이 또 한 번 돋보이는 사건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관저가 초라하다면서 또 증축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출품된 한옥 작품이 관저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BTS가 직접 방문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이 작품은 한옥 형태와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작품인데 용산 관저에 가져갈 때는 미디어 아트를 떼고 한옥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에 이 작품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설계랑 시공까지 총 8천만 원이 들었고 이외에 든 비용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 작품 자체에 대한 대가는 거의 무상으로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뇌물? 아니면 강탈? 그리고 재정 빵꾸 났다면서도 관저 허전하다고 쓰는 돈은 어디서 그렇게 마구마구 나오는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22년 5월 대통령실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설계했던 업체가 이번 증축에도 또 다시 투입됐는데요. 두 번이나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기업이 법인 등기가 없는 개인 사업자의 심지어 1인 기업이었습니다. 사업장도 사업자 등록증만 낼 수 있게 주소만 빌려주는 비상주사무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 더 파고들었더니 1인 기업의 부인이 히림 건축사 사무소 출신이었고 히림은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에 과거 3차례 후원을 했던 업체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의혹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1인 기업이 두 번이나 관저 공사를 따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축은 대통령실 관저 사우나와 드레스룸 증축이었다고 하죠. 세금으로 아방궁 만들기 프로젝트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윤석열과 한동훈의 파탄난 관계만 보더라도 이미 윤석열은 본인이 뿌렸던 것들을 서서히 거두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또 한 번 정치 보복을 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법정에서 흔들리는 동공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김태호 차장님. 네, 김태호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PPT 좀 보여주세요. 여기 김태호 차장님 이름 올리신 거 맞죠? 그때는요. 이름은
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백인 선언, 지식인 선언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근데 왜 일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